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안녕하세요. 그림으로 만나는 세상 진재현입니다. 이번엔 제 인생 영화 중 1등으로 꼽는 작품 대부의 돈 꼴레오네를 그립니다. 돈 꼴레오네는 영화상 두 명의 인물이죠. 2세가 알파치노, 1세가 말론 브란도입니다. 강렬한 카리스마의 말론 브란도를 그리고 싶었는데 제 친구 바쿤TV의 바쿤이 제 작업실에서 말론 브란도를 그려서 다른 캐릭을 그리는 거예요. 한번 그렸던 건 다시 그리기 싫거든요. 근데 바쿤이 그린 건 맞는데 다른 사람이 그려도 제가 그림 지도를 할 때는 머릿속으로 저도 같이 그리기 때문에 제 기억에서는 한번 그렸던 그림으로 남는 거예요. 어쨌든 영화 소개로 갑니다. 대부는 1972년작으로 제가 태어난 해에 만들어졌네요. 오늘 영상은 영화 줄거리를 얘기하지 않고 배경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이 영화가 3부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간략한 줄거리를 얘기한다 해도 엄청난 분량일 거예요. 마리오 puzo의 소설 대부를 원작으로 파라마운트 피처스가 제작하고 코폴라 감독이 감독한 3부작 영화. 이탈리아계 이민자 가족이며 거대 범죄 조직의 핵심인 꼴레오네 가문의 3대에 걸친 행보를 그리고 있습니다. 1960년대 클래식 시대의 종결 이후 뉴 할리우드 시대가 빚어낸 영화 역사상 최고의 걸작 중의 하나이며 트릴로지 영화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또한 범죄 영화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영화이며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범죄 영화는 대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실제 이탈리아계 조직폭력배의 사실적인 모습을 참고했다고는 하지만 영화에 그려진 마피아는 어딘가 좀 귀족적이고 품위 있고 좀 권위 그리고 예술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공개 당시는 폭력을 미화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 영화 이후 등장한 많은 조직폭력물이 조폭 품위를 미화하게 하는 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걸작이라는 평이 대세지만 현재에도 범죄 미화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소수 존재하긴 해요. 하지만 사실은 영화 제작자들이 생명위협을 느껴서 그렇게 묘사한 것인데요. 마피아란 단어를 언급하지 말라고 협박을 당하는 토에 그때 만들어진 단어가 패밀리로 대체하는 등 난관을 빚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국내 조직폭력배 단체도 모모 식구라고 하는 거네요. 이제 패밀리죠. 마피아를 상류층 신사처럼 묘사해놔서 마피아들은 영화처럼 보이기 위해서 참고하려고 영화를 보러 갔다고 합니다. 실제 마피아 두목이자 뉴욕의 5대 패밀리 두목이었던 조지 푸포난도 일명 조 바나나라고도 불렀는데 이 영화를 보고 극찬을 했대요. 이건 아마 마피아들의 필수 관람작이었다네요. 전에 국내 드라마 올인에서도 상도파 두목이 부하에게 이제 영화 대부를 한 10편 정도 봐라 이렇게 권한 대사가 기억나네요. 이 영화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가족을 위한 영화, 또 마피아를 위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들의 거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가족 또는 다른 가족, 이제 가족에 대한 은유로 이제 패밀리라고 하는데 이 표현이 널리 퍼진 것도 이 영화의 영향 때문이에요. 영화의 메인 스토리는 1945년부터 97년까지 52년간에 걸쳐서 만들어 그 배경이고요. 프리퀄 시놉시스까지 커버한다면 무려 90년간의 거대한 대서사입니다. 이민자 출신이 많은 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담겨져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민자들의 성공과 좌절, 가족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꼴레오네가의 모습은 남일 같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 영화의 영향으로 마피아 보스를 갓파더라고 합니다. 원래 갓파더는 대부라는 말로 가톨릭에서는 이제 종교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제가 지금은 안 다니지만 성당을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궁금해하진 않겠지만요, 그렇죠? 제 대부님이 당시에 해군 대령이셨어요. 지금은 연락이 끊겼는데 아마 예편하셔가지고 황혼기 인생을 사실 거라 생각합니다. 좀 죄송하네요, 연락을 못 드려서. 아무튼 이 영화에서는 대부라는 말이 이상하게 쓰여서 뭘 잘하거나 이 바닥에 최고를 나타내는 사람을 갖다 대부라고도 하죠. 모모의 대부. 예를 들어서 이제 저 사람이 중국 요리를 갖다가 잘한다 그러면 야, 중국 요리계에서는 완전 대부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저 영화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영화 음악도 유명한데 메인 테마는 제가 아까 빠바바바밤 그렇게 했던 거고 사랑의 테마가 더 유명합니다.
사랑의 테마에 앤디 윌리엄스가 가사를 붙여 부른 스피크 소프트리 러브 역시 유명하죠. 이거는 이 음악이에요.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예, 들어보셨을 겁니다. 1편에 비해서 비평도 대박이지만 흥행도 초대박이었습니다. 600만 달러로 당시 꽤 싸게 제작하여 미국에서만 이제 3억 3천 달러, 해외에서 1억 2천만 달러로 제작비 40배인 2억 4천만 달러가 좀 넘는 대박을 거둬들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73년에 개봉해서 당시 서울 관객 63만으로 초대박 났죠. 지금으로 치자면 1000만 이상이 넘는 대박이에요. 2편의 평은 1편에 버금갈 정도로 좋은데 흥행에서는 1편보다는 조금 덜했어요.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78년에 속대부라는 제목으로 개봉해서 서울에서 26만 관객을 기록했습니다. 대부 중에서는 3부가 가장 평이 안 좋다고 하네요. 악당들도 전작에 이제 영화 많이 보셨던 사람 기억할 거예요. 솔로조, 바지니, 하이먼 로스 등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위압감이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뭐 딱히 느껴지는 것도 아니어서 이제 좀 맥이 빠진다는 평을 들어요. 그리고 또 2편과는 10년 차의 시간차가 있는 걸 감안하더라도 다소 좀 뜬금없는 설정이 있어서 좀 까였습니다. 한국에서는 91년에 개봉해서 서울 27만 관객을 기록했다네요. 다만 해외 팬들 중에서는 대부 3를 재평가하는 움직임도 있어요. 전작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을 뿐이지 작품 자체로만 보면 3편도 엄청 훌륭한 작품이었다는 거죠. 팬이 많은 시리즈답게 명대사를 자랑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처음 영화 1편에서 나올 때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 저는 미국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America. 보나세라라는 사람이 이제 맨 처음에 얼굴 딱 나오면서 이제 대사하는 기념비적인 대사예요. 완전 초반 10분은 이제 카리스마가 화면에서 그냥 좔좔 흘러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할 거야. 그에게 제안을 하나 할 거야. 거절하지 못할 걸세. 대부 3부작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대사예요. 이 대사는 주인공인 비토 콜레오네와 마이클 콜레오네 모두가 구사했고, 비토 콜레오네는 1편에서 자니 폰테이네를 처리하라는 지시라는 내용에서 이 장면이 나오고, 2편에서는 과거에 성하는 장면에서 이제 파누치와 협상하기 전에 클라멘자가 이 말을 듣겠냐고 물어본 장면에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이 대사를 구사했어요. 그리고 절대 네 생각을 밖에다 얘기하지 말아라. 비토 콜레오네가 버질 솔로조와 마약 사업에 대한 투자 협상 끝나고 아들한테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또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둬라. 이거는 대부 2편에서 마이클 콜레오네가 아버지로부터 들었다고 이야기했던 대사입니다. 유사한 이제 패러디 작품으로다가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라스트 갓파더라고 심영래가 만든 게 있는데, 사랑 이야기랑 또 어정쩡한 두 조직 간의 싸움 이야기 이런 내용이에요. 이건 안 봤어요. 이거 못 봤어요. 이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영화 타켓 연령층이 제가 아니라서 안 본 거예요. 그 영화 신세계 초반 석회장의 장례식장에서 1편의 결혼식 장면을 오마주했습니다. 신세계에서는 이중구가 조문객들이 찍고 있는 카메라를 부수고, 대부에서는 소니 콜레오네가 자동차 번호판 찍던 카메라를 부숩니다. 둘 다 사법기관에서 나온 공무원들이 등장하는데, 대부에서는 FBI가 등장하고 신세계에서는 경찰 특수청이 나오죠. 콜레오네는 FBI 신분증을 보자마자 침을 뱉고 물러나죠. 그 외에도 이제 신세계에서 이자성이 골드문그룹의 회장을 오르기 위해서 총에 들어가는 장면과 이중구가 이제 위험 인물이 제거되는 장면이 교차하는 건 역시 대부의 수청 장면의 오마주입니다. 부하들과 함께 집을 나선 이자성을 바라보는 아내의 모습 역시 대부의 마지막 장면의 오마주입니다. 신세계 자체가 여러 느와르의 영화의 오마주를 좀 많이 썼어요. 영화 2편의 테마곡이 나오는 거죠. 이 유명한 곡이에요. 중독적인 멜로디 때문에 이제 메인 테마보다 더 유명하게 돼요. 아까 제가 불렀던 거고요. 그 음악이 이제 3부에서는 마이클의 아내 앤소니가 부르는 시칠리아 전통 노래 브루시아 라테라라는 이제 짧지만 뮤지컬이 아니라 하여튼 그 공연에서 큰 인상을 줬어요. 여담으로는 이제 대부 테마 아까 빠바라바바바밤 이걸 갖다가 이제 양아치들이 자동차 뮤지컬로다가 존재하는데, 이걸 갖다가 튜닝족이나 폭주족들이 이제 오토바이에다가 이제 달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서양에선 그리고 또 꽤 유명한 여담인데 등장인물들이 오렌지를 건드리면 반드시 죽는다는 일이나 아니면 험한 꼴을 본다고 해요. 그 첫 장면에서 이제 그 비토 콜레오네가 고양이를 이제 품고 보나세라와 대화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감독이 즉흥적으로 만든 애드립이에요. 그리고 고양이도 실제 촬영장 인근에서도 고양이를 길냥이를 데려다가 찍은 건데 어떻게 딱 고른 게 딱 개냥이에요. 아주 순하고 뭐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림 그릴 때 가끔 화면에 나타나는 제 고양이도 완전 개냥이에요. 아마 개냥이의 대부쯤 되는 완전 개냥입니다. 2005년에는 실제 뉴욕 마피아 수괴가 자택에서 대부 3를 보다가 체포되었다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별걸로 영화 대부랑 엮는 어거지 같고요. 영화판 대부 시리즈 감독은 원작자인 마리오 푸조와 함께 대부 파트 4죠. 4 그리고 파이널 파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대부 시리즈 최종편을 제작하려고 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부 4는 이제 대부 2편처럼 교차 편집 형식으로 다 할 예정이었고 먼저 소설에서만 언급되었던 26년에서 39년에 걸친 꼴레오네 패밀리의 1차 전성기와 2편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꼴레오네 가문의 2세들의 성장기를 다루는 동시에 돈 꼴레오네 칭호를 받으려고 했는데 할아버지와 삼촌이 금기시한 마약 사업에 손을 댐으로써 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꼴레오네 가문이 내리막길을 걷고 결국에는 빈센트의 죽음과 함께 꼴레오네 가문의 파멸을 다룬다는 행복했던 과거와 비참했던 현재를 대조시키면서 시리즈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만들었으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소식은 당소 다소 어정쩡한 3편에 실망했던 팬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는데 또 그리고 많은 배우들이 이제 배역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당연하겠죠. 근데 불행히도 99년에 원작자인 마리오 푸조가 사망하면서 4편 제작은 사실상 무산된 상태라네요. 역사상 최고의 트릴로지 중에 하나, 아메리칸 뉴웨이브 시네마 시대의 끝을 보이는 걸작이고요. 60년대 검열이 심했던 보수적 할리우드 시대가 끝나고 60년대 중반부터 뉴 할리우드 시대가 시작됐는데 이 시기가 결정에 다다른 70년에 나온 대부는 영화 산업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 영화 이후에 영화 산업에 이처럼 충격을 안겨준 영화가 스타워즈 트릴로지, E.T., 타이타닉 같은 블록버스터류라는 점을 감안하면 작품성 위주의 영화들 중 가장 충격적인 영화, 심지어 2편은 1편을 초월했다는 평가도 심심치 않게 받습니다. 긴 상영 시간과 20세기 초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시대극이라는 점 때문에 느릿느릿 풀어내가는 이야기일 거라는 선입견을 갖기 쉽지만 막상 영화 연출 스타일은 느린 호흡과는 거리가 전혀 멀어요. 씬의 분위기를 쌓아올리는 삽입 장면이라든가 캐릭터 설정을 위한 장면 등 60년대까지 헐리우드 영화 문법이라 할 상투적인 연출은 거의 쓰이지 않고 대단히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영화 안에 효과적으로 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아주 경제적이고 치밀한 내러티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씬과 씬 사이의 간격도 매우 짧고 서사의 밀도를 높이고 수많은 인물들을 간결하게 스토리 안에 넣으면서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는 연출의 묘를 보여주죠. 저도 대략 한 10번 정도 봤어요. 근데 그때마다 볼 때마다도 정말 군더더기 없는 작품이에요. 한 3번 봤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 4번 정도 보고 나서야 이제 이 영화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좀 이해력이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아무튼 고전적인 이야기를 다룰 뿐 그 스타일은 전혀 고전적이지 않은 영화입니다. 고전 명작이라는 후광 때문에 당대에 끼친 영화적 혁신성이 가려진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알파치노가 계단에서 절규하는 장면은 명배우 중에 명배우 알파치노의 기나긴 연기 인생 중에서도 역사상 최고의 연기 퍼포먼스 중 하나로 꼽힙니다. 개봉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각지에서 극찬을 받았고 이 영화계를 비롯해 대중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줬어요. 미국 영화연구소에서 선정한 100대 영화에서 2위로 선정됐고 BBC 선정 미국에서 위대한 100대 영화에서도 2위에 선정됐습니다. 속편 영화로서 최초의 작품상을 수상했고 전편과 속편이 연속으로 작품상을 수상한 유일한 사례예요. 로버트 드니로가 자기의 첫 아카데미 상을 수상했는데 이 영화에서 불후의 명연기를 선보이는 알파치노에게 나무주연상을 주지 않은 것은 후에도 그냥 두고두고 아카데미의 결정적인 실수 중 하나로 회자됐다네요.
원래 1, 2, 3부에 맞게 그림도 그리고 이 내용도 1, 2, 3부의 줄거리를 소개하면서 방송하려고 했는데 일단 이 정도로 소개를 할게요. 아마 나중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 2, 3부에 맞게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때는 이제 각 편 줄거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영상 어땠나요? 재밌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